여러분, 무서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혼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10초 안에 생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서운 이야기 같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적절한 조치를 제때 받았다면 살 수 있었던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영화처럼 갑자기 심한 통증과 함께 오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국립대병원에서 30년간 심장내과 교수로 근무했고 은퇴 후 3년째 어르신 건강 강의를 하고 있는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극복할 수 있는 생존 7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분 내 생존 확률을 3배로 높일 수 있는 비밀 응급처치법도 공개할 거예요. 이 방법은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으며 40년 경력의 저만이 그 효과를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 귀중한 정보를 놓치지 말고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보시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도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을 얻으실 겁니다. 특히 5번째 단계는 많은 분이 모르는데 이 단계만으로도 생존 확률이 2배로 올라갑니다. 먼저 심장마비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몸이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가슴 가운데가 무거운 돌덩이로 눌리는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둘째, 왼쪽 팔. 어깨 또는 턱 쪽에 이상한 통증이 퍼집니다. 이 통증은 보통 한쪽, 특히 왼쪽에 나타납니다. 작년 제가 진료한 이정수 씨 69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혼자 아파트에서 TV를 보다가 가슴이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더부룩하다고 생각했지만 손에 땀이 나고 숨이 차기 시작했지요. 다행히도 이 씨는 제가 노인정에서 강의한 내용을 기억하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 결단이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한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증상들을 알아봅시다. 셋째, 극심한 피로감과 가슴 답답함으로 숨쉬기 어려워집니다. 넷째,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치 언덕을 올라온 것처럼 숨이 차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특히 5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흡연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심장마비 시 생명을 구할 7단계 행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것입니다. 특히 4단계는 많은 노인들이 놓치지만 제대로 하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활동을 즉시 멈추고 편안한 곳에 앉는 것입니다. 작년 은평구에 사는 김명자 씨 73세는 정원일하다 가슴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쉬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빨리 발견해 살렸지만 심장은 크게 손상됐습니다. 심장마비, 의심 시 즉시 활동을 멈추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황금 법칙입니다. 두 번째 단계, 심장약이 있다면 바로 복용하곤 없으면 아스피린 하나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일반 아스피린도 괜찮지만 장용 코팅 없는 아스피린이 더 빨리 효과를 냅니다. 아스피린은 혈전 생성을 막아 혈류를 유지합니다. 67세인 박진수 씨는 버스에서 가슴 통증을 느끼자 바로 아스피린을 복용했습니다. 제가 검사해보니 아스피린 덕분에 심장 손상이 40%나 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걱정 마세요. 그런 경우 바로 3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119에 전화해 심장마비 의심 주소는 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주소는 가능한 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파트라면 층수와 호수를 꼭 말씀하시고요. 71세인 장미숙 씨는 긴급 전화 시 아파트 이름만 말해 소방관이 10분을 더 찾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소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누군가 119 전에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마비는 1분 차이로 생명이 위급해질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먼저 구급차를 부르고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네 번째 단계 가능하면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가 있다면 종이에 저거문에 붙여두세요. 이것이 제가 말한 생존율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지나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문을 부수느라 귀중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김영호 씨, 76세 서울에 사시는데 이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를 밖에 붙여두셨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의식을 잃었지만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둑이 들면 어쩌지 걱정하지만 응급처치를 못 받아 사망할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만으로도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28%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전에 잘못 대처했던 경험 생각나면 댓글로 이제 제대로 알겠어요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생존을 위한 나머지 3단계를 공유하겠습니다. 특히 6번째 단계는 많은 의사들도 잘 모르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이제 나머지 생존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연수하며 배운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방법입니다. 5번째 단계는 몸을 약간 옆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45도 정도 올리고 다리를 살짝 굽혀 몸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반 눕는 자세는 완전히 누운 자세보다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다리를 살짝 올리면 혈액이 심장으로 더 잘 돌아갑니다. 박정희 씨 74세 부산에 사시는데 심장마비가 왔을 때 이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담당 의사가 이 자세가 그녀를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완전히 누워도 되나요? 완전히 누우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나요? 45도 정도 앉는 자세가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리를 살짝 올리면 혈액이 더 쉽게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박정희 씨는 부산에서 심장마비 발생 시 이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담당 의사가 그 자세가 그녀의 생명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심장마비가 왔을 때 그녀가 소파에 앉아 있었던 자세가 목숨을 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완전히 누우면 안 되나요? 완전히 누우면 심장에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나요? 특히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80%가 반눕는 자세에서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6번째 단계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신속히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의사들도 잘 모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 방법입니다. 전화보다 문자나 카카오톡이 더 효과적입니다. 전화는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거나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장민수 씨, 72세, 강남구 거주, 심장마비 징후가 있을 때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통화가 길어져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김은숙 씨, 70세, 서초구 거주 딸에게 가슴이 아파 119 불렀어. 문 밖에 비밀번호 있어 라고 짧은 문자만 보냈습니다. 짧은 문자 덕분에 에너지를 보존하고 안정된 상태로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이 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두세요. 가슴 통증이 있으면 자녀에게 문자 보내세요.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7번째 단계는 천천히 호흡하는 것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이 호흡법은 심장에 산소 공급을 최대화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줍니다. 빠른 호흡은 심장에 부담을 더 줍니다. 김성우 씨 75세 대구에 사시는데 심장마비 증상 시 이 호흡법을 실천했고 의사들은 이 방법이 심장 손상을 30%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흡할 때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들이마실 때 하나, 둘, 셋, 넷.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게 하고 불안을 줄여줍니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오면 골든타임은 1시간뿐입니다. 매분마다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10%씩 줄어듭니다. 10분이 지나면 심장 손상이 시작되고 1시간이 넘으면 사망률이 50% 이상 증가합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준호 씨 71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씨는 혼자 밤에 TV를 보다가 심장마비 증상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알려드린 1단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즉시 TV를 끄고 휴식을 취하며 미리 준비한 아스피린을 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19에 전화해서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문을 열고 소파에 누워 다리를 살짝 올리셨죠.
아내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고 숨을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구급대가 올 때까지 반복했어요. 결과적으로 김 선생님은 17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해 25분 내로 치료를 받으셨고 의사들도 너무 빨라서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 도착한 환자는 처음이라며 심장에 손상 없이 회복하셨다고 하네요. 심장마비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19에 바로 연락하고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는 게 생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한 알의 아스피린으로 생명을 구한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도 함께 소개할 거예요. 특히 네 번째 습관은요,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강조해온 건데 이 습관만 지켜도 응급 상황에서 생존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이제 아스피린 한 알로 살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영희 씨 67세 경기도 군포시에 사시는데 어느 날 아침 설거지하다가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얼마 전 노인복지관에서 들은 건강 강의를 생각해내어 부엌 서랍에서 바로 아스피린을 꺼내 씹으셨죠.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왼팔이 저리고 차가운 땀이 나면서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확신하셨어요. 박 씨는 제가 알려준 7단계를 조심스럽게 실행했고 다행히 큰 합병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즉시 아스피린을 복용한 덕분에 혈전이 막히는 걸 막고 심장 손상을 최소화했다고 하셨어요. 아스피린 복용법이 중요한데 통째로 삼키면 안 되고 꼭 씹어야 효과가 5배 빠릅니다. 저는 82세 심장 전문의로서 이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스피린이 위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자주 복용하면 위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한 알의 아스피린이 당신을 살릴 수 있어요. 위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가능하면 아스피린을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세요. 침실, 부엌, 화장실 등 작은 병에 나누어 보관하면 좋아요. 김민수 씨 73세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데 집차 지갑에 아스피린을 항상 넣어두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가슴이 아플 때 바로 씹을 수 있죠.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움직이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심장마비 증상이 있으면 모든 활동을 멈추고 즉시 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40년 의사 경력 중 가장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재호 씨 70세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데 가슴 통증을 느끼고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며 직접 운전해 응급실로 갔어요. 안타깝게도 운전 중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반면 박정희 씨 76세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데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 조언을 기억하고 벽에 기대어 가만히 앉아 도움을 기다렸어요. 그 자세 덕분에 상태가 악화되어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죠. 그런데 선생님, 병원이 가까우면 혼자 갈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심장마비는 몇 분 만에 급속히 진행될 수 있어요. 걷거나 운전하는 건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까운 병원이어도 혼자 가지 말고 반드시 119에 연락하세요. 제가 특별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증상이 화장실에서 시작되면 침실로 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앉거나 누워서 119에 연락하세요. 장동현 씨 74세 서울에 사시는데 화장실에서 증상이 시작되었지만 부끄러워서 침실까지 가려다가 쓰러져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기억하세요.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움직이지 말고 쉬는 것이 생명을 구합니다. 주변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함께 보며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 가족이 실천할게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더 건강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습관들이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을 쉽게 열 수 있게 하세요. 가능하면 전자도락을 설치하고 긴급 상황 시 구조대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비밀번호가 적힌 카드를 준비하세요. 고은숙 씨 72세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데 현관 옆에 긴급 상황 시 도락 비밀번호라고 적힌 봉투를 붙여두셨어요. 넘어졌을 때 이웃이 119에 신고했고 봉투 덕분에 구조대가 신속히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둘째,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를 단축번호로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이면 긴급 SOS 기능을 켜두세요. 버튼 몇 번만 누르면 휴대폰이 자동으로 119와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58세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습관들이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될 거예요. 먼저 문을 쉽게 열 수 있게 해두세요. 가능하면 전자도락을 설치하고 구조대가 알 수 있도록 비밀번호가 적힌 카드를 준비하세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72세 김영희 할머니는 현관 옆에 비상도락 비밀번호라고 적힌 봉투를 붙여 두셨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이웃이 119에 신고했고 구조대원들이 그 봉투 덕분에 신속히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를 단축키로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을 쓰시면 SOS 긴급 기능을 설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기능은 버튼을 몇 번 누르면 자동으로 벨리시구와 지정한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부산에 사는 77세 이준호 어르신은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위치와 긴급 메시지가 아들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설정해 두셨어요. 실제로 이 기능 덕분에 어르신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셋째 휴대폰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표시하세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가족 연락처를 적어 구조대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넷째, 제가 40년 넘게 쌓아온 경험 중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알레르기와 가족 연락처를 적어 응급구조대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넷째, 제가 40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아스피린과 긴급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특히 냉장고에 붙여 두는 게 좋습니다. 대구에 사는 71세 박미숙 할머니는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이는 빨간 봉투를 붙여 두셨어요. 그 안에는 아스피린과 심장마비 의심 시 행동 지침이 적힌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1. 아스피린 씻기, 2. 119 신고, 3. 구조대가 들어올 수 있게 문 열기, 그리고 가족 연락처도 적혀 있어요.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간병인이 이 봉투를 찾아 지침대로 행동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덕분에 할머니의 생명이 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심장마비 경고 신호,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 왼쪽 팔과 턱으로 퍼지는 통증, 극심한 피로, 식은땀, 숨 가쁨, 생존을 위한 7단계 행동, 요령 모든 활동 중단, 아스피린 씹기, 119 신고, 문 먼저 열기, 옆으로 누기 짧은 문자 보내기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며 호흡하기,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4가지 준비 습관, 문 쉽게 열리게 하기, 휴대폰 긴급 설정, 의료 정보 표시, 아스피린과 연락처를 냉장고에 보관하기. 심장마비는 특히 혼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배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족과 공유하시고 혼자 있을 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세요. 영상을 보며 나도 이런 증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댓글로 내 심장을 지키겠습니다. 또는 7단계 행동을 기억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세요. 오늘의 7단계 행동을 기억하고 냉장고에 붙여 두세요. 가족과 함께 연습하세요. 작은 준비가 언젠가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응급 신고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나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내 심장을 지키겠습니다. 또는 7단계 행동을 기억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 건강할 때 준비하세요. 오늘 배운 7단계 행동을 적어 냉장고에 붙이세요. 가족과 자주 연습하세요. 작은 준비가 언젠가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7세 심장 전문의로서 마지막 조언을 드리자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심장마비의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늘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